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 대화방과 또 탄핵 당일 의원총회 녹취를 전해드렸습니다. 불법 계엄에는 조용하던 친윤계 중진들이 탄핵 가결에는 누구보다 큰 목소리를 내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 이 내용 취재한 김필준 기자에게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불법 계엄이 선포된 밤 의원들이 모인 대화방을 보면 누가 적극적으로 계엄 해제에 나섰는지 또 누가 혼선을 초래했는지 알 수 있겠던데요. 네, 당시엔 의총 장소가 수차례 바뀌어서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렇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문자로 8차례 의총 장소 공지를 보냈는데요. 네. 이에 따라 중진 박대출 의원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정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추 전 원내대표는 이렇게 문자 메시지 공지를 보내긴 했지만 정작 의원들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선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 한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혔는데 추 전 원내대표 등 중진들이 대화방에서 별다른 말이 없어 비겁하다 느꼈다고 취재진에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공개된 텔레그램 대화 내용 중에는 윤핵관이나 중진 의원들의 발언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상황을 전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조용하던 중진들이 탄핵안이 통과된 뒤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누구보다 목소리를 크게 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로 친윤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 중에는 계엄에 대한 표결은 물론 1차 탄핵안 표결에 또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네.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죠. 당 대표로서의 지지를 오롯이 수행하지 않겠다는 실망서사 아니겠습니까? 네, 실망서였습니다. 네, 한 전 대표가 탄핵안 반대라는 당론 형성 과정에 제대로 참여를 안 했으면서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입장을 밝혔고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는 취지로 말하는 겁니다. 네, 의원총회에서 나온 말을 보면 색출이라는 단어도 나오던데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색출하겠다는 건가요? 네, 근데 색출에서는 일단 안 된다고 말하긴 합니다. 결국은 그러면서 탄핵에 반대하지 않은 23명에 대한 책임은 한 전 대표에게 있다는 취지인데 이것도 역시 들어보시죠. 너무 우리가 색출한다 이런 말을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 23분은 어떤 분의 뜻을 따라서 그 어떤 분이 한동훈 전 대표를 말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취재를 해봤는데 의총장 맨 뒷자리에 앉은 일부 중진 의원들은 탄핵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밝혀라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 친한계 중진인 조경태 의원이 공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들어보시죠. 숙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안에서 비난하고 막 큰 소리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결국 이날 장동혁, 진종호, 친한계 최고위원들까지 사퇴하면서 결국 한동훈 체제는 무너졌잖아요. 그 뒤로 비대위가 들어설 거다 했는데 아직 비상대책위원장을 못 뽑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비공개 의총에서도 당이 빨리 수습돼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마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수습 방안들에 대해서 내일 모레 해서 오늘은 좀 정리해서 수습 사항들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현재 5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비대위원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나경원 등 중진 의원들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긴 하지만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중구난방, 의견을 모으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았다고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 기자, 이 의원총회 녹취는 어떻게 입수하게 된 건가요? 네, 비공개 의원총회 현장에 있었던 한 참석자에게 제공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공론화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김필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